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미래 4가지 시나리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는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이것이 미래 예측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줄 2가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4개의 시나리오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앞길의 가장 중요한 2가지 불확실성은 하나는 금융위기고 또 다른 하나는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경제 앞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2가지 불확실성, 금융위기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이 2가지 불확실성 변수를 가지고 이 2가지 불확실성 변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4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인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위기가 발발할 것이냐 발발하지 않을 것이냐,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금처럼 계속 상실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극적으로 회복해서 지난 1, 20년간의 어떤 그 경쟁력을 보이는 그 단계로 되돌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사실 금융위기는 발발하고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은 계속된다라는 것이 저의 어떤 기본적인 예측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논리적 추론을 위해서 이 2가지의 변수를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 즉 일어날 가능성과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2가지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21세기 전반기 한국 경제의 미래에 결정적 차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금융위기는 가계부채, 자산시장의 향방에 영향을 미쳐서 내수 펀더멘탈의 질을 바꿀 수 있는 힘이고요.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 혹은 회복의 문제는 수출의 미래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주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에는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문제가 한국의 GDP 성장률 그리고 일자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의 변수는 한국의 미래에서 결정적 영향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지금 일자리 문제라든지 내수 소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2가지 요소는 내수 경제의 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적 힘들입니다. 일단 이 중요한 2가지의 이 이슈가 불확실성 하에 있다. 즉 50대 50 어느 방향으로 갈지 50대 50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4가지의 미래의 가능성을 가설 추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발하느냐 안 하느냐, 글로벌 경쟁력이 회복되느냐 상실되느냐, 이것을 축으로 놓는 거죠. 세로축은 금융위기가 발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로축은 주력 산업이 중국이나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고 제가 예측한 것처럼 최소 50%에서 많게는 80%의 시장을 내주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2x2 매트릭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2x2 매트릭스를 좀 만들어 보면은요, 세로축은 금융위기가 발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로축은 주력 산업이 중국이나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고 제가 예측한 것처럼 최소 50%에서 최대 80%를 내주느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위기가 발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이 중국이나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잘 지켜내는
놀라운 행보를 한다면 펼쳐질 수 있는 미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안한 성장 모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력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여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속도가 하락하여 부채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줄어들 뿐 여전히 막대한 양의 부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덩어리를 몸에 단 채 근근히 버티면서 성장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성장 모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시나리오는 정치권이 원하는 시나리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요. 금융위기가 발발하지 않더라도 주력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실패하면 한국 경제는 서서히 침몰하는 미래를 맞게 될 것입니다.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는 두 가지 미래 가능성은 단기적인 충격은 없겠지만 외주를 타듯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미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시나리오는 금융위기가 실제로 발발하는 경우입니다. 금융위기가 발발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은 회복하여서 시장 점유율을 잘 지킴으로써 나타나는 미래죠. 이런 미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미래다. 사실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나은 미래죠. 한국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해법에 가까운 그런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단기적으로 충격은 받겠지만 무거운 짐이었던 가계부채를 재조정하고 좀비 기업들을 파산시키는 강력한 구조조정이라는 큰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서 내수 경제에 영향은 주겠지만 기업 경쟁력,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는 반등의 여지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에 나타날 2차, 3차의 미래 위기들을 미연에 차단하거나 약화시킬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나리오는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상실한다면 이라는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시나리오죠. 이런 시나리오는 제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최악의 미래 시나리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발하느냐 안 하느냐, 글로벌 경쟁력이 회복되느냐 혹은 상실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4개의 시나리오를 짜보면 잃어버린 20년, 고통 속의 희망, 불안한 상승 혹은 서서히 침몰 이라는 4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죠. 일단 현재 상황은 어디쯤 있냐면 글로벌 위기는 발발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서서히 상실되는 그러한 위치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서서히 침몰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금융위기가 발발하게 되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의 상실 상황이 반전되지 못하면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서는 가장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미래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개의 불확실성 변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한국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와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4개의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잃어버린 20년, 고통 속 희망, 불안한 상승, 서서히 침몰. 이 4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데 한국의 현재 상황은 금융위기는 아직 발발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쟁력 상실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서서히 침몰하는 그런 시나리오 영역 안에 있고요. 여기서 만약 금융위기가 발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상실되어서 반전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지 못하면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으로 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은 이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미래의 변화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였습니다. 윌라